상위권을 위한 지구과학 신용환입니다. 6단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74번부터 볼게요. 174번. 요거 보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끔 등장을 하는데, 지금 지역이 3개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B, C, D는 화석입니다. 화석. 그리고 시간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 1번이 과거죠. 그래서 지질학에서는 이 밑에서부터 지층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퇴적이 되니까 아래쪽에다가 오래된 지층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지금 요걸 보고 이 지역에 어떤 시기인지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B와 D가 동시에 퇴적된 이런 지층이 있는데요. B와 D, B와 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B랑 D랑 같이 나오려면 요 3번식이에요. 그죠? 여기 B, 여기 D. 그래서 B와 D가 동시에 산출된다는 게 3번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3식이 3, 여기도 3, 여기도 3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산출된다는 건 A는 1번 시기에만 있으니까 여기 1이죠. 여기도 1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기억에 분포한다. 요건 틀렸습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은 니은과 디귿에 분포를 하죠.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죠. 세 지역 모두 3시기 지층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층 니에서 5시대에 살았던 D가 산출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C가 산출이 되죠. C가. 근데 C는 5시기에 안 살죠. C는 딱 4시기까지만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D가 있는데요. 이 D는 5번 시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제일 위에 있는 친구가 적어도 4시기일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5번 시기인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니은에는 5시대에 살았던 D가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D가 틀렸어요. 이렇게 하나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네, 179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179번 별표입니다. 179번. 요게 이제 이 왼쪽 그림을 보시고 여기가 지표면이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4자가 보이죠? 4자가. 그래서 이거는 공중에서 이제 지표면을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내려다본 그림. 여기서 생성 순서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문제 조건으로 파악을 하는 건데, A는 B를 관입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가 B를 관입했으니까 B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B가 먼저 있고 A가 뚫었어요. 이렇게 이걸 먼저 알 수 있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B와 C가 부정합으로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와 B는 화성암이고요. C가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B와 C가 B는 화성암, C는 퇴적암. 이렇게 두 개가 접하려면, 부정합으로 접하려면 B가 먼저 존재하고요. 화성암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한참 깎인 다음에 화성암이 깎이고 그 위에 퇴적이 돼야죠. 난정합이죠. 난정합으로 접해야 돼요. 화성암과 부정합으로 접하는 경우는 난정합밖에 없습니다. 퇴적암이 먼저 있는데 그 뒤에 부정합 생기고 화성암이 퇴적될 수 없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A와 C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A와 C 중에 먼저 형성된 게 누군지 몰라요. 기억.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 X다. 지금 이 문제 유형 5단원에서 많이 봤죠.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케이스 1부터 보겠습니다.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 A에 X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A에 X. 그럼 B에는 Y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A에 X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는데 A에 20% 남아있다고 합니다. 20%. 그럼 A에 X가 20%. 그럼 B에는 Y가 50%. 그럼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A의 X가 20%. 그러면 나이가 거의 1. 몇억 년? 1억 년이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B의 Y가 50%. 그럼 B의 Y가 50% 거의 2억 년. 네. 이렇게 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죠. 왜냐면 B가 더 오래돼야 되니까요. 나이가. B가 더 많아야 됩니다. 이거 가능해요.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케이스도 봅니다. A에 Y 들어가 있고 B에 X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A에는 20% 남고 B에는 50% 남아야 되니까 A의 나이부터 구해보면 Y가 20% 남아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가 20% 남아있다. 그럼 4.5억. 이 4.5억 이거부터가 뭔가 잘못됐죠, 그죠? 4.5억. A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B의 X가 50%, X가 50%면 거의 한 0.5억. 네, 0.5억. 그러면 이거는 기각이 됩니다. 왜냐면 가 그림에서 보시면 B가 더 나이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기각. 1번 케이스가 오케이. 기억.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가 X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암석 B다. 맞아요. B가 A보다도 오래됐고 C보다도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C가 고생대 암석이다. 이건 틀렸죠. 왜냐면 A의 나이가 2억 살이거든요. 그러면 C는 고생대 암석일 수가 없습니다. 2.5억 년부터 2.5억 년 전부터 중생대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180번 별표. 180번은 거의 수학 문제인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는 문제는 저도 처음 봤는데 이걸 잠깐 보시면 현재 X의 자원소 함량은 모원소 함량의 3배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현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X의 자원소 함량이 X 함량의 3배래요. 그 말은 뭐냐면 암석이 생성됐을 때는 암석 생성 당시 X가 100% 있었어요. X가 100% 1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떠냐면 현재는 4분의 1만 남은 거예요. 4분의 1 모원소가. 그러니까 이제 자원소는 4분의 3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자원소가 3배 더 많은 거예요. 모원소보다. 그죠? 4분의 1 반감을 2번 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시간이 흘러서 현재까지 오는데 X는 반감을 2번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보시면 Y의 자원소 함량은 Y 함량과 같다. 이거는 자원소랑 모원소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감 한 번 한 거죠. 그럼 Y도 처음에 암석 생성했을 때는 100%였는데 Y는 반감을 한 번 했어요. 이렇게 2분의 1 됐어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화강암에 X랑 Y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기억.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Y의 반감 기억 같다? 맞죠? Y는 반감 한 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억을 풀면서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해라 라는 의도였습니다. 니은 화강암 생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요 값의 감소량을 물어봤습니다. 이 값의 감소량. 그럼 감소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거 분모가 전체죠. 전체. 이거 무조건 1이잖아. 모원소랑 자원소 더하면. 그죠? 그러면 분자는 뭐예요? 모원소 B죠. 그러니까 전체분의 모원소 B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전체분의 모원소 B. 그러니까 모원소의 비율이에요. 모원소의 비율. 100% 중에 언젠지, 얼만지, 그죠? 그러면 모원소의 비율을 보는데 모원소의 비율. 여기서 지금 우리가 표시해놨죠? 모원소의 비율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X부터 할게요. 원래 모원소가 100%였어요. 100%. 그런데 4분의 1까지 감소했어요. 4분의 1까지. 그러면 모원소 비율의 감소량은 얼마예요? 감소량 4분의 3. 이렇게 감소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Y는 100%였는데 2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감소량이 얼마예요? 감소량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감소량은 X가 Y의 2배가 아니라 이거 몇 배예요? 몇 배? 1.5배. 1.5배. 그죠? 1.5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오른보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배로 해줘야 돼요. 아, 이 식의 의미를 아셔야 돼. 식의 의미. 이게 모원소 비율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모원소 비율의 감소량, 요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디귿. Y의 함량이 현재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Y의 함량이 현재의 절반. 그러니까 Y가 반감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되니? 이건데, 미래에 뭐 계산해 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미래에 어떻게 되니? 그래서 Y가 한 번 더 반감한다고 합시다. Y가. 그러면 Y가 4분의 1 되겠죠? 그럼 X는 몇 분의 몇 돼요? 16분의 1 되겠죠? 왜냐면 Y가 한 번 반감할 때 X는 두 번 반감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뭐 구하라고 했냐면 X의 자원소 함량은 모원소의 몇 배니? 이렇게 됐죠? 이게 모원소 이만큼 남은 거예요. 모원소가. 그죠? 모원소가 16분의 1 남았어요. 그럼 자원소는 얼마 남았어요? 16분의 15. 몇 배예요? 몇 배? 15배. 아이고. 15배. 15배예요, 15배. 디귿 틀렸어요. 오른보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배.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거 오른보기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오른보기로 바꿔서 낼 확률도 높으니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0번이었고 181번. 181번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181번. 답은 A만 맞는데 판계하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있다는 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A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판계하 존재하는데 고생대 말이죠. 이거 고생대 말. 그럼 육지에 속시식물 번성했다. 틀렸어요.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번성합니다. B 틀렸고요. 이 학생 C가 되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바다에 필석류 번성했다. 틀렸죠. 필석은 고생대 초예요. 3필갑방 이렇게 되는데 3협충 고생대 전부 다고 필갑방이잖아요. 필갑방 순서죠. 필이 고생대 초반에 번성합니다. 학생 C가 틀렸습니다. 학생 C는 틀렸다. 그래서 A만 맞습니다. 184. 이 자료가 중요한데 일단 왼쪽 자료도 중요합니다. 왼쪽 자료에 하나는 완종류, 하나는 삼협충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 A가 삼협충, A가 삼협충. 왜냐면 A는 여기서 전멸해야 되니까 멸종해야 돼요. 그런데 B가 완종류. 왜냐면 완종류도 여기서 확 줄었지만 멸종 가까이 됐지만 많이 감소했지만 대멸종 있었지만 일부가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완종류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삼입충과 완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A는 삼입충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자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오른쪽 자료가 이제 멸종 비율 그래프인데 여기서 5번의 대멸종이 있습니다. 총 5번의 대멸종 이렇게 이 5번의 대멸종의 시기를 각각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캄5 여기가 오르도비스기 말입니다. 고생대 초반이 끝나는 거예요. 캄5 그 다음에 실대 대본기 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석패 페름기 말 이렇게 두 개씩 끊어서 하기로 했죠. 캄5 실대 석패 그래서 고생대 때 3번의 대멸종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가 트라이아스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쥐백 마지막이 백악기 말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고생대는 2개씩 캄5 실대 석패 그 다음에 중생대는 쥐백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기억 시기에 갑주어 멸종했다 이거 틀렸죠. 왜냐면 갑주어는 고생대 중반에 번성해요. 고생대 중반에. 그래서 이 기억 시기에 멸종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대 중반에 번성해야 됩니다. 갑주어. 그 다음 디귿 B의 과의 수는 그러니까 완종류 수는 공룡이 멸종한 시기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틀렸죠. 공룡이 멸종한 시기는 여기 백악기 말인데 백악기 말 요건데 삼엽충은 어디서 제일 많이 멸종했냐면 페름기 말 여기서 제일 많이 멸종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넘어가서 이 뒤에 문제도 이제 비슷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실 수 있고요. 이제 비슷한 문제는 넘길 건데 193번 보시면
193번에는 이제 현생누대뿐만 아니라 이 전 내용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다 정리했죠. 그래서 이건 답이 3번이고요.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한 거는 실루리학입니다. 실루리학이 디귿 중에 여기 디귿이 고생대죠. 고생대 중에 실루리학입니다. 실루리학이. 그래서 이제 옳은 건 골랐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번 최초의 다세포 생물 출현한 시기는 니은입니다. 니은 원생누대죠. 원생누대. 그다음에 2번 생물의 광합성이 최초로 일어나는 시기는 시생누대입니다. 남세균 때문이에요. 남세균이 광합성하니까. 2번은 그래서 틀렸고 4번 빙하기가 없던 시대는 중생대입니다. 고생대 때는 빙하기가 있었어요. 5번 방추충이 번성한 지질시대는 고생대입니다. 삼필갑팡 고생대 말에 번성한 게 방추충. 넘어갑니다. 194 여기서 지금 옵션을 줬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주는지 잘 봐야 돼요. 하나는 실루리아기, 하나는 대본기, 하나는 석탄기. 하나씩 매칭해야 되는데 지금 다부터 알 수 있어요. 다 육상식물 출현했다. 이게 실루리아기. 나머지가 대본기, 석탄기인데 지금 보면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뭐 양서류가 전성기를 이뤘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파충류가 출현했고요. 여기가 양서류가 출현이죠. 누가 먼저예요? 양파포순이니까 양서류가 먼저 출현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대본기, 얘가 석탄기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네, 쉽죠. 그죠? 고생대 중반에 어류 번성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A. 오존층은 다보다 먼저 생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가 뭐냐면 육상식물 출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은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돼요. A는 맞아요. 그러니까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생겼다라는 뜻이 뭐냐면 오존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자외선 차단할 정도가 됐다 이 뜻이니까 오존은 사실 그 전부터 있긴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실루리아기쯤 돼서 이제 오존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실제로 역할을 했다. 그 자외선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육상으로 생명체가 진출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대본기예요. 이 친구는 틀렸고요. 지질시대 순서도 틀렸죠. 카모, 실대, 석패 순서입니다. 카모, 실대, 석패. 다음 넘어가서 비슷한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를 풀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암기가 되면은 할 수 있고요. 여기 200번에 여기 시조새 출현했다 요거 있죠? 요게 언제냐면 쥐락입니다. 쥐락이 알고 계셔야 돼요. 쥐락이. 그 다음에 B가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 출현했다. 요게 정확히는 오르도비스기예요. 오르도비스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다. 요거 페름기 설명이죠. 페름기. 원인은 판게아 형성으로 인한 대륙붕 면적 감소입니다. 201번에 주요 보기만 보고 넘어갈 건데 201번의 답은 1번 기억만 맞고요. 니은이 틀렸는데 지금 여기에 은행나무랑 소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시식물이에요. 얘네들이 거시. 근데 거시식물은 언제 번성했냐면 중생대 번성이에요. 중생대의 번성. 그래서 틀렸습니다. 고생대에 번성하지 않습니다. 고생대에 번성한 건 양치식물입니다. 201번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고요. 지금 205번 잠깐 보시면 이건 참고 표시만 해두세요. 이거는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되는데 이 표현은 알아두셔야 돼요. 205번 잠깐 보시면 이 그림만 잠깐 볼게요. 그림 잠깐 보면 여기에 이거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거든요. 이게 지금 단면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지표면을. 그래서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지금 땅에 좀 크게 그려야겠네. 땅이 있고 비슷하네 사이즈가. 땅이 있고 지금 A지층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 A지층 있는데 A지층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지층도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B 있어요.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B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A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습곡이죠, 습곡. 배사죠. 위로 볼록하게 휜 다음에 깎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습곡이 생기고 나서 그 뒤에 C 관입, D 관입 이렇게 된 거죠. C랑 D는 퇴적함이 아니니까.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B 쌓이고 A 쌓인 다음에 C가 관입, 그 다음에 D가 관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할 수가 있다. 네, 됐죠. 그래서 요렇게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네, 다시.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이 지구과학 2에 등장하는 기호라서 이 기호를 알 필요는 없고요. 이거 시험에는 지구과학 1에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 표현을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이렇게 돼서 이 왼쪽이 만약에 서쪽이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A 있죠, 이거? 네, 이 A는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A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A는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 내려갈수록 동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려갈수록이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05번이었고요. 다음 206번. 206번 보시면 부정합 수 잠깐 보실 텐데요. 요거 디귿만 한번 해볼게요. 206번에 융기 횟수 정하려면 부정합 수 봐야 되는데 부정합이 어디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여기에요. 요거 이게 첫 번째 부정합, 그죠? 왜냐면 밑에는 이제 이렇게 퇴적이 돼 있고, 그죠? 이 방향으로. 그다음 위에는 이렇게 퇴적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첫 번째 부정합. 두 번째 부정합 주황색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가 부정합, 여기가. 왜냐면 이 F가 잘려 있잖아요. 그죠? F가 뭐 어떻게 있었지 누가 알아? F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이후에 깎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깎여 있죠. F가 부자연스럽게. 이거는 침식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마지막 부정합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부정합이죠. 여기가. 단층 잘려서 상반이 상승했는데 지금 깔끔하게 잘렸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마지막 부정합. 총 3번의 부정합이 있으니까 4회 융기가 맞습니다. 4회 이상 융기. 디귿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아까 5단원에서 했던 내용의 연장입니다. 5단원에서 했던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방금 외웠던 이런 화석 관련 내용을 추가하면 이 융합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쭉 넘어갈게요. 다 비슷한 문제들이어서 한번 5단원 내용을 다 이해하셨으면 아마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틀려도 이제 해설을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218번입니다. 218번.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건데 이게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율을 줍니다. 비율. 그래서 3개의 누대에 시간 길이를 주는데 시간 길이가 누가 제일 길다고? 원색 누대가 제일 길어. 그래서 제일 긴 A가 원색 누대예요. 시간 길이가 제일 긴 거. 그 다음 B가 시색 누대. 그 다음 C가 현색 누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그림은 로디니아라고 하네요. 이게. 네, 로디니아라고 합니다. 기억. A가 원색 누대다 맞아요.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로디니아는 원색 누대 때 있었던 초대륙이고요. 다세포 생물은 원색 누대 때 최초로 출현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6단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고쳐본 다음에 네, 고쳐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고쳐보신 다음에 한번 다 고쳐보신 다음에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 지금까지 푼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니까 아마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